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포근했죠. 오늘 4월 초 8일이기 때문에 조계사에 다녀왔습니다. 조계사에 가서 강연도 듣고 오늘 초 8일 기념 행사도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에 대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여기 조선일보는 반도체 인재 육성을 교수 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반도체 인재 육성이 안 되는 것은 교수 이기주의다, 이렇게 딱 잘라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13일 날 K반도 전략보고대회 삼성에서 발표할 반도체 회사 대표들에게 앉아있습니다. 삼성, SK 이렇게 쭉 4명이 지금 앉아가지고 반도체 강국에 대한 이날 행사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앉아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난 13일 K반도체 전략보고대회에서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국내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반도체 강국 실천 전략 대회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 핵심은 인재 양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은 지적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년 내 반도체 전사 5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만이 TSMN 같은 세계적 기업을 배출한 것은 대만 최고의 인재들이 반도체 학과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정부의 인력 양성 계획이 없었다는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석박사 인력은 30% 이상이 모자란다고 대책을 호소해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했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래숭합니다. 그리고도 세계와 경쟁을 해온 그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정원을 늘리지 못한 것은 정원 제한 등 쌓인 규제와 학과 이기주의로 정원을 손대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이래 강조를 했습니다.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하는, 그 때문에 구성원의 저항 때문에 라고 이렇게 책임을 교수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 과연 대학의 교수에게 그렇게 힘이 강한지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날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을 3만 6천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매년 15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에 1,500명을 늘린다는 예산입니다. 그 나머지 3만 4,500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과학과 인원은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10년 동안에 5배가 급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력 계획을 수립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경제, 생활 전체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조직과 학과도 이에 맞게 기민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은 기득권을 가진 교수들의 저항 때문에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미래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교수가 그토록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선일보는 대학은 교수 월급 줄였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대학 정원의 제한 제도를 바꾸고 대학 내 정원 전환의 장애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지요. 이것이 대안인가 제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인재 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을 매년 150명씩 확대해서 10년 동안 1,500명을 배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개 포스코, 서울대, 성균관대, 연고대, 중앙대로 되겠고, 둘째, 대학의 반도체 전기학과 5개 학과를 신설해서 10년 동안에 14,400명을 확보하고, 셋째, 대학 전문 석박사를 7,000명을 확보할 것이며, 넷째, 실무인력 13,400명을 확보해서 재교육시켜서 바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0년에 반도체 전문인력 36,000명을 확보한다. 이처럼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정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못 본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당장 2022학년부터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어서 차차 사립지방대학교의 폐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립지방대까지 존폐 위기에 처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남 국립여과대학까지 신설하고 여기에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정공대도 2022년 내년에 기획할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 땅에 야당이 있는 것인지 언론도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도 대학만 양산하지 말고 폐교위기에 처한 기존의 지방대학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계 장기 투자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10조 원을 투자한다. 누가? 기업이죠. 자, SK가 230조 원을 하고 510조 나머지 280조는 삼성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에 보니까 반도체가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충청, 남도, 북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K벨트라 이름 잘 붙이네요. 자, 그런데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삼성 때문에 세계 최고를 하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했느냐? 지원 안 했죠. 이번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1조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다 했습니다. 이게 1.5조로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56조를 지원을 이미 발표했고 연방의회에서도 11조를 예산을 더 부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67조를 투자하겠다. 중국 시진핑은 2025년까지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동안에 170조 투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투자할지 모르죠. 근데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들어간 나라가 1조 플러스 알파 1.5조고 나머지 전부 50, 60, 107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기업 때문에 오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삼성에 이재용 같은 사람을 갖다가 감을 갖춰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에 국민들의 여론조사에도 70% 내줘라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정말 안 듣네요. 어떻게 보니까. 자, 어떻든 간에 이 모든 문제가 문제를 제기할 언론들이 오히려 정부 편에 서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도 이런 모든 걸 얘기하지 않고 제도를 교수한테 교수가 어디 이게 동네 북입니까? 교수가 아닙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옳은 답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